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진리의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화학을 계속 배우고 있는 와중에 또 새로운 개념을 익히는 23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화학이 3번째 시간에 달리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또 날로 늘어가고, 또 이제 점점점 범위가 넓어지면서 혹시 여러분 안에 부담이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약속하는 것은 제가 강의를 끝날 때마다 어떤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나오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에 발맞추어서 지금 모의고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모의고사들 계속 여러분이 칠 때마다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 것,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고 나면 틀린 것을 그냥 그 틀린 것만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개념들을 모두 다 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단원 전체를 다시 보기를 꼭 해주시기 바래요. 영상을 보든지 아니면 책을 보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지만 영상에서는 제가 더 쉽게 풀이를 하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제가 별표 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외우시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23번째 원소, 원자, 분자에 대한 개념들을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이 분야를 통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모든 물체들은 다 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 입자를 부를 때의 이름이 원자, 분자, 그리고 원소, 이런 이제 이 개념들인데, 그 개념을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또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 원소, 그 원자들을 여러분들이 알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여러분 혹시 그 옛날에는 그런 실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구리를 또는 철을 금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수많은 이제 화학 실험들이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사실 화학이 결정적으로 정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따라서 하다 보니 오히려 학문이 발전된 계기였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사실 여러분 철을 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는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이제 원소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원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물질들을 부를 때 쓰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종류의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우리는 이제 원소라고 하고요. 지금까지 현재 약 120개 정도의 원소가 알려져 있고, 각 종류에 따라서 원소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릅니다. 우리 인간이 다 다른 것처럼. 그리고 인공적인 방법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금속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소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면 원소 기호라는 것을 가지고 나타내거든요. 이걸 처음에는 이제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고요. 원소 이름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나타낸 것이고, 아래 보면 이제 표가 나와 있을 건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원소 기호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 혹시 외우라고 할까봐 좀 두렵나요? 네, 맞았어요. 이거는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다 쓰고 외우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표시하는 것만 외우세요. 자, 수소, 그리고 질소, 그리고 여기 구리, 그다음에 헬륨, 산소, 나트륨, 칼슘, 탄소, 철, 이렇게만 일단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원소들 다 이렇게 알고 외워야 되는데, 탄소는 왜 C죠? 그쵸? 영어로 뭐라 그래요? 카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C라고 이제 쓰게 되는 것들인데, 칼슘, 이렇게 칼슘이니까 CA 이렇게 쓰는 거. 그러니까 탄소가 C인데 칼슘도 C로 시작하는데, 거기에다 이제 얘가 먼저 발견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A가 붙인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분합니다. 질소는 N이죠. 그쵸? 근데 여기에다가 나트륨도 Na-인데 여기에다가 나트륨 A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왜냐면 둘이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수소는 또
H, 근데 헬륨은 HE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만 좀 주의해가지고 우리가 좀 외우기를 바랍니다.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밖에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9개는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소에 이제 이 원소들을요,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원소가 어떤 물질 A라는 물질을 보니까 이 A라는 물질을 봤더니 스몰 A라고 하는 원소도 있고 B라는 원소도 있고 C라는 원소도 있는 거예요. 이 각각이 이 큰 A 안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거. 무엇이 들어있는지 A에는, 근데 이제 뭐 B에는 예를 들어서 A랑 B랑 D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이 A와 B가 얼마나 가까운 A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비슷한 건 얼마나 비슷하고 더 다른 거는 얼마나 또 다른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원소의 반응을 확인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로는 불꽃 반응입니다. 자, 불꽃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물질을요 불꽃에 넣어 봅니다. 불꽃에 넣으니까 특정한 불꽃 색깔이 나오게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원소의 불꽃색이 있는데 이제 별표 2개 치고요. 자, 이렇게 외웁니다. 자, 리튬은 빨간색. 그죠? 리튬은 빨간색. 그 다음에 나트륨은 노란색. 그 다음에 칼륨은 보라색. 이렇게 세 개만 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웁니다. 빨간색이 누구였어요? 리튬. 그 다음에 노란색이 뭐였어요? 나트륨. 그 다음에 보라색이 뭐였어요? 칼륨. 이렇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뭐라고 읽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빨리 놀아볼까? 자, 여러분 검정고시 끝나고 빨리 노세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빨리 놀아볼까?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빨간색은 리튬, 노란색은 나트륨, 보라색은 칼륨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을 이제 예를 들어 나트륨을 통과시킨 거예요. 햇빛은요 모든 걸 가지고 있어서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스펙트럼. 빛이 그러니까 이 햇빛은 빨주노초 파남보 이 모든 색깔의 햇빛 안에는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나트륨은 무슨 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칼슘은 무슨 색을 가지고 있어요? 보라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선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모든 원소마다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떤 물질을 했는데 원소의 불꽃색 그 다음에 비슷하면은 이 리튬과 스트론튬은 빨간색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뭘 비교하는 거예요? 선 스펙트럼 비교해서 원소를 구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그 구조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과학에서는요 가장 중요하게는 무엇이 나오냐면 어떤 것에 대한 구조 그리고 기능입니다. 무조건 이 두 가지예요. 이제 나중에 보세요.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뭐 이런 거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럼 구조는 물질을 물결 밀집합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로 뭐 한대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근데 이거 틀린 말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쪼갤 수 있어요. 보세요. 지금 쪼갰잖아요. 원자 핵과 전자로 쪼갰잖아요. 이 원자 핵도요 또 쪼갤 수 있어요. 원자 핵은 나중에 뭐로 쪼갤 수 있냐면 중성자와 양성자로 쪼갤 수 있어요. 근데 왜 쪼갤 수 없다라고 말했냐? 이 쪼갤 수 없다는 건 사실상 진짜 이제 정말 큰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으면 쪼개지지 않아요. 우주의 힘을 빌어야 돼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원자를 쪼갤 수 없다라고 그냥 이제 보편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로 정말 쪼갤 수 없느냐? 아닙니다. 쪼갤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쪼개는 힘으로 여러분이 전기를 얻는다는 사실 그게 바로 원자력 발전인데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에 보면은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쵸? 원자 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자, 가운데에 보니까 뭐가 있다 그래요? 그쵸? 원자 핵이 이렇게 있고요. 그 주변에는 무엇이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그쵸? 전자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원자 핵과 전자가 있는데 누가 중심이에요? 원자 핵이 중심이죠. 그리고 얘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엄청나게 무거워요. 누구보다 전자보다 원자 핵이 엄청나게 무겁고요. 이러한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자 핵은 어떤 이제 전기를 띄어요. 얘는 플러스를 띄고요. 얘는 마이너스를 띄게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중성적인
정기적으로 중성인 애들이 있어요. 무엇이 있죠?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하량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성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우리가 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 분자는 맨 처음에 설명했던 원자라고 하는 우리가 쪼갤 수 없는 알갱이, 이 알갱이들 안에 전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었었고, 전자와 또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양성자가 있었어요. 이 양성자는 플러스를 뗀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전자들을 서로 공유합니다. 그러면서 이루어진 화학적 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인데, 그러니까 이 물질을 만들어진 물질을 이루는 최소 단위, 그 최소 단위를 우리는 분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분자는 쪼갤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쪼갤 수 있습니다. 분자가 쪼개지면 원자가 되는 것이고, 원래 원자는 쪼개질 수 없다라고 했지만 이 원자가 만약에 쪼개지더라도 양성자와 또는 이제 전자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물론 여기 안에 이제 중성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들어보기도 했겠지만 이 중성자는 나중에 고등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이 개념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자는 여러 가지의 원자들이 결합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살펴보자면 이제 분자식을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분자식을 나타내는 방법이 아래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제일 먼저는 원자의 종류들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여기 H 그리고 여기 O 이렇게 보이듯이 이런 걸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원자가 몇 개인지를 이 뒤에다가 2 또는 원래는 여기에 이제 1이 써지는 거예요. 1이 써지는데 이 1은 생략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원자의 이제 그 각자의 개수를 뒤에다가 이렇게 쓴다고 했고요. 그러면 이 전체 H2O, H가 2개고 O가 1개인 이것이 이 분자가 얘가 이제 분자이죠. 이 분자가 몇 개니? 분자가 몇 개야? 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이 앞에다가 3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에서도 3x 이렇게 하면 x가 3개 있어 이런 뜻이죠. 그런 것처럼 여기 H2O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3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H2O를 보면 H가 몇 개라고 했어요? 2개. 그리고 O가 1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의 전체가 3개가 있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전체를 보면 H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6개. 그 다음에 O는 3개. 이렇게 원자의 개수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말할 수 있어요. 다시 이 앞에 있는 숫자는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그렇죠. 분자의 개수예요. 그리고 여기 이것을 제가 풀어서 이 H가 그러면 총 몇 개가 있냐? 6개. O가 총 몇 개가 있느냐? 3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로 여기 표에 보면 나타낸 거예요. 자, 이 H2O라고 하는 건 이것이 결국엔 물이거든요. 이 물은 분자의 개수가 자, 여기를 보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3개고요. 분자를 이루는 종류는 H와 O가 있고요. 분자 한 개를 이루는 거는 H2O 하나니까 H 2개에다 O 하나니까 그렇죠. 3개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총 3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9개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다 지워보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NH3라고 했어요. 자, 그럼 NH3라고 했으면 이 NH3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 분자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분자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그렇죠. 2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왜요? 이 앞에 2니까. 자, 그러면 총 원자의 개수인데 N의 원자의 개수는 몇 개고 H의 원자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N은 몇 개가 되겠나요? N은 여기 1이 지금 생략된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서 2개. H는 몇 개일까요? 이렇게 곱해서 6개 이렇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분자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어요? 분자의 종류 아까 알 수 있었죠. 그래서 NH3다 아까 이렇게 했으면 N 하나, H 하나 이렇게 있다. 그런 게 종류고 분자의 개수도 알 수 있고요. 분자에 이르는 원소의 종류도 알 수 있고 원소의 개수, 원자의 개수 그리고 원자의 총 개수 등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나중에 어떻게 문제로 나오는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분자의 모형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 그리고 배열 상태, 이 배열 상태는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요.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이제 모형들입니다. 자, 그래서 분자 모형을 보니까 지금 수소와 산소, 질소, 염소,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메테인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중요한 걸 만약에 쳐라 이렇게 하면 다 중요합니다. 요거는요 다 한 번씩 여러분이 그려와야 돼요. 이렇게 말할 줄 몰랐는데 이러니까 여러분 네, 쓰고 그리고 외우셔야 합니다. 이건 이 정도는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다 처음 들어본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 처음 들어보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더 어려운 거예요. 누구나 더 어려운 것들을 여러분이 쉽게 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길을 나중에 걸어가 보면 그것이 쉬운 길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우리가 해볼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물을 보니까 H2O, 그래서 H가 2개고 O가 1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물에서 H가 2개 있고 O가 1개 있고, 여기 이산화탄소랑 비교를 해보면 O가 2개고 C가 1개예요. 그런데 이제 얘는요 배열이 어떻게 돼요? 일직선이에요. 180도죠. 그런데 얘는 꺾여 있어요. 여기가 이제 104.5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얘네는 몇 도예요? 180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따라서 또 성질이 달라져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 배열 상태를 이제 모형으로 나타내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한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 모형을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 분자식이 뭐냐 이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뭘 보냐면, 일단 색깔을 통해서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빨간색이 1개가 있고 흰색이 3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종류가 총 몇 가지죠? 그렇죠. 두 개예요. 그런데 하나는 1개고 하나는 3개짜리다. 이걸 보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1개는 하나고 이제 빨간색은 하나하고 흰색은 3개니까, 자, 한번 봅시다. H 여기는 하나고요. Cl도 하나거든요. 1개예요. 이거 틀렸죠? 얘는 2개고 얘는 1개거든요. 이것도 틀렸고, 얘는 1개고 얘는 3개예요. 얘는 이제 후보가 되죠. 얘는 1개고 얘는 4개네요. 이것도 틀렸네요. 그럼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2번을 한번 가볼게요. 자, 이산화탄소의 분자 모형에 해당해요. 근데 얘는 보니까 C는 1개고 O가 2개죠. 그러면 종류가 2개이고 하나는 1개, 하나는 2개짜리 찾으면 돼요. 얘는 1개니까 틀렸고, 얘 2개, 똑같은 거 2개니까 틀렸고, 1개에다가 똑같은 거 하나짜리 하나에다가 또 똑같은 거 2개 이렇게 있네요. 얘는 3개가 있네요. 얘는 아니구나. 답은 3번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여러분 문제 풀고 나서 저랑 같이 맞춰봐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수소 H2의 분자 모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한 가지 종류에다가 2개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이제 한 가지 종류가 2개 있는 거는 뭐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2번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2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하량이 플러스인 것은 무엇을 나타내죠? 그렇죠. 원자핵이다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면은 이 원자핵이 어디에 있었어요? 가운데 있었죠. 자, 그럼 가운데에 플러스 2인 거 찾으니까 일단 3번과 4번은 아니구나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전하량이 플러스 2인 헬륨 원자의 모형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자, 그러면 원자에는 가운데엔 플러스고 주변에 돌아다니는 건 뭐였어요? 마이너스다 이렇게 됐었죠.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여기가 플러스예요. 그래서 얘는 이게 안 되는 거고 마이너스 2개가 돌아다니는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5번, 6번 여러분 이제 풀고 나서 저랑 맞춰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끊고 계속 풀어야 되는데 한번 끊고 나서 풀고 저랑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풀었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암모니아 분자이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암모니아 분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밑에 있는 걸 보지 않아도 사실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요. 뭐예요? NH3예요. 이걸 안 줘도. 근데 여기도 또 이제 뭐가 나와요? 제가 이거 외우라고 했죠? 이것도 뭐야? 질소니까 뭐예요? N. 수소니까 뭐예요? H. 그래서 NH3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름과 그 분자 또는 원자의 종류라도 여러분이 기호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수소, 산소, 질소 등등 또 뭐 있었죠? 뭐 철이라든지 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6번도 똑같아요. 물 분자이다 이랬어요. 자, 제가 물 외우라고 했죠. 뭐죠? 바로 H2O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볼 필요도 없이 3번인 거예요. 여긴 또 친절하게 설명도 해줘. 수소 원자, 수소니까 뭐예요? H 2개. 산소 원자 1개. 그러니까 뭐예요? O 1개. 그래서 H2O. 이렇게 하니까 3번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분자, 원자 그리고 원소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면 자, 이 원자라고 하는 건 입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알갱이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쪼개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원자인데 이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원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원소는 결국 뭘 나타내요? 그 원자들의 이름을 말할 때 무슨 원소. 그래서 수소, 산소, 질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 원자들이 결합한 것이 바로 분자입니다. 이 분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이루는 알갱이에요. 물질. 자, 물질을 이루는 알갱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물 이러면 H2O 그래서 뭐예요? 원자들의 결합으로 나오게 되죠. 예를 들어 암모니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암모니아도 뭐예요? NH3 그래서 N 하나와 H3가 만나서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이 세 가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확하게 이것을 문제로 풀을 때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알면서 여러분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